안녕하십니까. 검찰서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저 이승재 법무사가 사기 피해를 입은 고소인을 상대로 수많은 고소장과 불송치 이 신청서를 작성 대행하면서 경험하였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금 사기 성립 법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불송치 이 신청서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로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데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 유발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과 착오,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그러한 기망 행위와 재산적 처분 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망 행위에 대한 고의로서의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금 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지분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가맹주 모집 등 투자를 유인한 후에 위법 사항이 발생하게 된 범죄를 투자금 사기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에게 원금 반환 약정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때 편취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투자금 약정 당시입니다. 따라서 투자금 편취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투자 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 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 요건으로서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투자금 약정 시에 피고소인이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핵심 요소입니다. 자, 사기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죠. 사기죄는 재산범죄로서 금전의 피해와 연결되므로 피해를 당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을 최우선의 목표로 사건을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 시에 고소인은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고소인의 처벌 및 적정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소 시에는 형사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거나 이후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 권한을 확보해서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재산권 회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요. 특히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의 부당한 불송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불송치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결정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또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실무 경험이 많고 타 법률 전문가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와 빠른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